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경버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취준생들이 들이는 공과 노력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고 치열하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이는 노력만큼이나 합격 통보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도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면접을 앞둔 취준생에게 채용이 취소가 된다, 이런 통보가 날아온다면 도대체 이게 어떤 기분일까요? 눈앞이 캄캄해지죠. 네. 서류 통과도 정말 힘들게 했는데 합격 통보까지 취소가 된다면 그동안 했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들이닥쳤을 때 회사를 상대로 취준생들이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취준위에서 취준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송진원 컨설턴트의 또 속 시원한 촌철살인 한마디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여러분들의 하반기 공채를 위해 준비된 채용 특집입니다. 태정쌤과 함께하는 여름날의 기적 시즌3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냈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자,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분석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오늘 CJ그룹 하반기 공채 특집에서 이분을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얼음 없는 팥빙수라고 할 수 있죠. 큰일 CJ그룹, 네, CJ그룹 총괄 인사팀장 출신이시고요. CJ그룹 회장님과 직속으로 채용 시스템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네.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태성쌤 이게 보니까 원래 이 시간 지금 해외에 계셔야 될 일정이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또 이 자리에 계신 건가요? 예, 고맙죠. 감사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일로 나가고 그리고 그쪽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적인 일이 있었는데 네. 일정 조율을 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CJ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또 시청자들, 우리 취준생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일정을 미루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정 조율까지. 그럼요. 아, 이거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네, 예. 박수. 아,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진짜. 박수보다는 현금을 좋아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CJ그룹 오늘 하반기 공채 면접에서 반드시 합격하는 방법을 만나보기 전에 네. 먼저 CJ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CJ 면접, 먼저 1차 면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차 면접은 직무 역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심층 면접부터 살펴보면 시간은 2시간 내외로 진행이 되고요. 6명에서 8명이 한 팀을 이뤄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 면접인데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직무 역량과 관련돼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1대4 또는 다대4로 진행이 되는데 계열사와 직무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면접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CJ 전문가이신 태성쌤은 어떤 전략을 펼치라고 말씀을 해줄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2주 동안 CJ그룹의 공채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 전략 두 번째 시간인데 또 태성쌤이 또 소중하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만큼 네. 오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짚어주실 건지. 예, 지난주 1주차 때는 CJ 면접의 특징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조 이런 거 말씀드리고 또 1차 면접 중에서 그 직무 면접 그리고 2차 면접에서 임원 면접 이게 특징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의 다른 기업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면접을 다뤘고요. 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CJ만의 독특한 면접인 심층 면접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다뤘는데 CJ그룹의 경우에는 좀 다양한 계열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모든 계열사가 같은 면접 형식을 다루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CJ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컨트롤 그 그룹이 굉장히 파워가 강해요. 그래서 하나의 방침을 정하면은 그 방침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면접 같은 경우에도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라는 것을 방침을 얘기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면접이 각 계열사가 거의 비슷한데 다만 몇 개 그 특별하게 뭔가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직무인 경우에는 별도로 약간 다르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의 식품영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심층 면접 형태로 하지 않고 약간 틀어서 그러니까 주제를 주긴 하는데 주제를 사전에 주고 그 영업점 같은 데를 방문해서 본인이 관찰한 결과, 조사한 결과,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형식. 약간 방법을 살짝 다르게 하기도 해요. CGV의 멀티플렉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롤플레이 면접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진상 고객을 가정해서 하나 던지고 예, 그렇게 어떻게 대응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일부 직무에서는 다르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구조대로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심층 면접 그것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네. CJ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핵심 기밀을 누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CJ만의 독특한 심층 면접이 명칭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고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명칭 면접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요거 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면 취준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보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 그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그 기업의 채용팀들은 항상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과 바이러스처럼 항상 취업 준비생들은 그것을 뚫고 예, 기업의 채용팀들은 그것에 속지 않으려고 또 다른 장치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채용팀들은 계속 포장을 어떻게 하면 벗기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고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채용팀장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항상 제가 만들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토의를 해요. 토론을 해요. 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해봤는데 잘 되더라. 이렇게 했는데 많이 속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똑같이 다들 기업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CJ도 마찬가지였었죠. 뽑고 나면 질문과 대답으로 해가지고 그래 괜찮네 하고서 뽑아놓으면 6개월도 안 돼서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떤 그 재미난 그 보고서, 연구 보고서를 봤죠. 사람의 그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지를 가장 신뢰도 높게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일단은 기업에 그걸 응용하면 자소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낮나요? 예, 지원서보다는 낮죠. 아. 그냥 이렇게 스펙으로 나오는 지원서보다는 그래도 자소서가 나은데 그것보다는 직접 잠깐이라도 봐서 질문과 대답을 하는 면접 이것을 하는 게 조금 더 낫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 면접을 할 때 뭐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질문이 많았는데 그것도 좋은 말만 준비 잘한 친구들이 대답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회사 들어오면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알아낸 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과거의 행동을 물어보는 거죠. 과거의 행동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으면 미래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그것을 믿으면 조금 더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제일 좋은 거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을 어떤 상황에다 몰아놓고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회사 들어와서도 그렇게 일을 하더라. 이게 밝혀진 거죠.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우리처럼 뭐 몇만 명이 지원하는데 사람이 붙어가지고 며칠 동안 그걸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CJ에서 제가 있었을 때 이제 본격적인 시도를 한 거죠. 우리 에너지 자원은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켜보자. 얘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정 상황을 한번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자. 그 행동을 관찰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한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만들어서 파일럿을 돌렸죠. 그랬더니 괜찮네 라는 반응이 있어서 이제 전체 그룹사에다가 확장을 시키지 못하고 일부 영업 직무에게만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래가지고 충주의 건설연수원에 1박 2일로 합숙을 시켜놓고 그리고 한 8시간 정도를 관찰했습니다. 예.
서로 다 힘들겠네요. 이거는. 서로 힘들었어요. 네. 면접관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네. 네. 나 다음부터는 면접관 안 할래라고 항의하는 분도 많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서 뽑고 나니까 현업에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제대로 뽑았구나. 괜찮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전 계열사 전 직무로 확장을 하자. 어. 라고 해가지고 쫙 퍼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네. 또 하나의 효과는 회장님에게 이쁨을 받았죠. 제일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했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제도를 바꿀 때 대외적으로도 우리 이 정도 혁신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조직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채용은 다른 인사의 어떤 기능보다도 대외적인 홍보 효과가 좋아가지고 네. 제 채용 설명회 나가고 그럴 때 홍보팀하고 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노렸던. 제가 여기서 이제 히스토리를 길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많이 준비하죠. 근데 기업에서는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즉 가장 중요한 것 행동을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인턴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은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인턴은 그래도 2달 뭐 이 정도는 지켜볼 수 있잖아. 그럴 수 없으니까 CJ 같은 경우는 심층 면접으로 여러분 행동을 지켜보려고 한다. 추세는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 다른 그룹들도 다른 기업들도 이것을 도입하고 싶어서 저에게 많이 컨설팅을 받았다.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할지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네. 태성쌤이 오시니까 이 면접이 어떻게 탄생했는지까지 알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특히 심층 면접은 총 2시간 동안 꽤 길게 이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처음에 2시간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길어 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보고 나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짧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예,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예전에 8시간 했을 때도 반응이 처음에는 면접관들은 재밌겠다. 지원자들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 근데 면접을 끝나고 나오면 반응이 뒤바뀌어 있어요. 면접관 난 다시는 안 해. 그리고 지원자들은 금방 갔어요. 너무 재밌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다는 반응이 나와요. 예, 재밌다는 반응까지 나와요. 와. 근데 이제 물론 며칠 지나면 이제 반응이 엇갈리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면접관들이 힘들다라고 해서 줄인 거예요. 처음에 4시간으로 줄였다가 이제 2시간으로 줄였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면접실로 들어가면 주제를 줘요. 예, 개인별로 무엇을 준비하세요라고 PT 주제를 주어지고요. 그거를 이제 주제하고 이제 기본적인 참고할 만한 자료, 신문 자료라든가 아티클이라든가 참고 자료들을 같이 줍니다. 그리고 나서 20분 동안 발표 준비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0분 동안은 어떤 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고 머릿속에서 오로지 끄집어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A4 용지에다가 자기 발표 자료를 키워드 5개 정도 내외로 정리를 하게 합니다. 이게 지난 상반기부터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본인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화이트보드에다 가서 이렇게 쓰면서 하는 아니면은 전지를 주고 거기에다 미리 작성해서 붙여놓고 하는 방식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난 상반기서부터 A4 용지에다 키워드 5개 내외로 작성해서 가져와서 A4 용지를 들고 발표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일부 직무는 또 앞에 나가서 보드를 이용해서 발표하게끔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A4 용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게끔 하고요. 이제 드디어 준비를 한 걸 가지고 발표장으로 들어갑니다. 발표에 한 6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가는데요.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개인 PT를 하는데 PT를 한 3분 정도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2분 정도는 면접관들 앉아 있는 분들이 질문을 해요.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챌린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안을 얘기했는데 그게 경쟁업체는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경쟁업체가 따라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는 회사인데 이게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챌린지를 막 합니다. 면접관들이. 그럼 그거에 대한 답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개인 6명의 PT를 다 끝낸 다음에 이제 그 1차 그 팀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면접관들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 아니면 조언 아니면 챌린지를 했어요. 그럼 그걸 참고해서 팀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팀 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합니다. 이걸 20분 동안 줘요. 그래서 각각의 의견도 개진하고 팀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게 끝나면 1차 통합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 발표를 하고 면접관 피드백을 주는데요. 이번에 15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발표자에게만 면접관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골고루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발표자에게는 가점이 없으니까 너무 내가 발표해서 점수를 더 받으려고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우는 동안 감점이 당할 거니까 굳이 발표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만 보이면 돼요. 네. 자, 1차 통합 발표하고 면접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게 이제 보고합시다라고 아까 별칭이 있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형태가 그 나의 매니저에게 이런 안이 있으니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거는 수익성이 있어 보이나? 그건 좋은데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을 줘요. 네. 그럼 그걸 바탕으로 다시 2차 팀 논의를 합니다. 2차 팀 논의를 20분 동안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통합 최종 결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최종 결과 발표는 기회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왜 안 주지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할 필요 없고요. 또 하나는 끝나기 전에 일부 면접관들은 또 장난스럽게 이런 것들도 해요. 팀에서 팀 논의에서 가장 기여를 높게 한 사람이 누군가 각각 써내라. 자기 말고 다른 사람 하나를 써내라. 네. 아니면 가장 기여도가 낮은 사람을 하나 써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크게 참고 안 상관이 하거든요. 없나요? 예, 오. 참고 안 합니다. 예. 왜 하는 거죠? 요거요. 사실 앞부분에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긴장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기업에서는요. 면접자들이 지원자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의 진짜 날 것을 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 포장을 잘해오고 너무 훈련이 잘 돼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벗겨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 벗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방심하게 만들고요. 방심한 틈을 타서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요. 어떨 때는 매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줘가지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해요. 스트레스 상황을 주는 거죠. 앞에서 야 이거 적어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든 기여를 크게 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틈틈이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정말 2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갈 것 같은데 이게 심층 면접이 PT의 토론회 상황극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합형으로 준비를 해야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까다로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심층 면접 주제를 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좀 좋을까요? 심층 면접 주제는 여러분들이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예측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대응하기 쉽거든요. 일단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심층 면접 주제를 만드는 그 과정, 채용팀에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시면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심층 면접 주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 회사,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들을 쫙 나열을 해요. 기업에서 문제 만들 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변화가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드론의 발달, AI의 발달이 어떤 우리 대한통운의 어떤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실제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어 또는 앞으로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질문을 놓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게 주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쉽잖아요. 사실은 외부 환경의 변화, 사회적인 변화, 기술적인 변화 이거 한 20개 내로 압축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 비즈니스에 내가 지원한 곳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거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거만 한 20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한 50% 이상 주제는 맞춰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알고 있는데 답 맞추기는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미 그 예측을 하고 그리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 당사자들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또 다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함께 팀이 될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도 궁금한데 예. 팀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예, 일단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한마디로 신경 꺼. 예. 상관없죠. 예,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실제.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남녀를 구분시켜서 들여보내려고는 합니다. 아. 예, 이남규 아나운서 그동안 사귀었던 그 수많은 여성 친구, 여자친구들한테 그 말싸움으로 이겨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자친구가 많지 않아서 잘 아하, 이 방송을 거짓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겨본 적 있으세요? 이겨본 적 있죠. 있어요? 네네. 아, 독한 사람이네요. 예. 이렇게 되나요? 이게? 보통의 경우는 그 말로서 진행하는 어떤 면접에서는 남성들이 주눅이 많이 들어요.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 잘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에 그 묻혀가지고 남성들의 역량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토론 형태의 면접을 할 때는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구분해서 들여보내는데 또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네. 섞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남자만 들어왔어? 우리는 왜 섞여서 들어왔어?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면 지원 순서, 지원 번호 있죠? 네. 그거 순서대로 이제 계열사와 직무별로 먼저 그룹핑을 해놓고 그 안에서 직무 순서대로 쭉 나누는데 그 안에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지원자 이렇게 구분해서 넣습니다. 네.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네. 때문에 신경 끄라는 좀 속 시원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태성 쌤이 내부 평가표를 또 네. 공개를 직접 해주셨잖아요. 심층 면접에서도 이런 내부 평가표가 존재를 할까요? 존재하죠. 아, 이걸 또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하셔야죠 또. 이거 뭐 공개하고 날르는 겁니까 저는? 바로 해외로 그냥 한동안 잠깐. 잠적 예, 공개하겠습니다. 예, 네. 한번 보시죠. 네, 보면서 네.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항목 이겁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그죠? 평가표네요. 평가항목이 조금 더 많죠. 네. 사실은 요거는 최종 취합하는 형태의 평가표이고요. 사실 면접관이 들어가서 하는 면접 평가표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런 형태로 취합을 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니까 열정, 창의, 소통, 팀워크, 합리적 의사 결정, 인재상에 있는 항목들을 평가하는 것 같은데 심층 면접이라고 하니까 직무 역량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1차 면접에서는요. 인재상과 직무 역량 이것을 골고루 보려고 해요. 그런데 장치가 우리 시스템이 직무 역량 면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직무 역량과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요. 여기서는 살짝 인재상, CJ의 일하는 방식 이런 형태의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와 연관이 없는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무에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 열정, 창의, 소통, 팀워크, 합리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업무와 유사한 상황을 부여하고 이 친구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이것이 행동하는 방식이 우리 CJ의 일하는 방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그렇지만 뭐 팀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거를 PT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이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파악할 그런 시간,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냥 뭐 단순히 관찰로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예, 가능한 그 면접관들을 교육시킬 때 이렇게 했어요. 가능한 개입하지 마십시오. 예. 관찰만. 예, 주로 관찰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더 심각했어요.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으면 면접관들은 뒤에서 서서 두 명이 서서 뒤통수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거. 그게 불편하죠. 왜 우리 일할 때 뒤에서 누가 내 부장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일하기 싫잖아요. 땀나죠, 그때. 그죠? 땀나죠.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낮았어요. 테이블 그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의 뒤통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눈도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면접관들은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가능한 관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의가 산으로 가더라도 관여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역량이니까. 논점을 잡지 못하는 역량? 뭐 이거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만 보고 있고요. 아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어요. 네네. 그때만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그 최종 그 기록지가 평가표가 화면에 떴었고요. 네. 1차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적어요. 관찰 기록지라는 걸 주거든요. 그래서 왼쪽 컬럼에는 관찰 결과라는 항목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열정, 창의, 소통, 팀워크, 합리적 의사결정에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면접관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1번 애가 이런 말을 했네. 우리 본격적인 논의하기 전에 타겟을 먼저 정하고 논의를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주도적으로 얘기하면서 팀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어. 그 행동을 다 적어요. 그리고 옆에 열정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플러스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이번 지원자가 얘가 이런 말을 했네. 어떤 애가 발언을 했는데 그건 고객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하는 발언이네요.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계속 끊고 있어. 말을 끊고 고객 생각을 하지 않다라고 면박을 주고 있네. 소통의 마이너스, 팀워크의 마이너스. 이렇게 관찰 기록지를 다 행동을 다 적습니다. 무섭네요. 엄청 바빠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최종 면접이 끝나면 탁 모아서 아까 그 평가 항목에 맞게 몇 개를 플러스를 받았고 몇 개를 마이너스를 받았는지 종합해서 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커멘트에는 근거를 적는 근거를 적죠. 예, 그래서 얘가 그 대표적인 그 행동들이 있죠. 네. 이런 것이 치명적이었다. 말 자꾸 끊고 아니면 말을 계속 흐리고 스스로 자신 없어하고 소통에 마이너스를 줬습니다. 네. 이유는 무엇이? 이렇게 점수를 준 이유는 뭡니다. 이렇게 코멘트해 주는 거죠. 네, 이제 그럼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층 면접에서는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일단 그 몇 가지를 실제로 한번 보죠. 올리브영 MD 걸 한번 보면 그루밍족 유행에 따라 선제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상품 기획, 프로모션 방안을 마련하시오. 이게 올리브영 MD의 주제로 나왔었습니다. 네. 또 하나 볼까요? 올리브영 하나만 더 볼게요. 올리브영의 마케팅, 1인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및 구체적인 프로모션 방안을 도출하세요. 이렇게 주제를 주고 그거와 관련된 기사라든가 참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페이지짜리를 같이 주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기출 문제를 봤더니 직무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기출 문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계열사는 또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GV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질문이 나왔나요? 예, CGV의 멀티플렉스 매니저 여기 걸 한번 보죠. 네. CGV 현장 사이트에 있는 포토 티켓 매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라. 예. 또 CGV의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키즈 시네마 고객을 위한 매점 메뉴를 개발해봐라. 예. 그리고 E&M 한번 볼까요? E&M 같은 경우에는 E&M의 방송 편성에는 혐 한류 확산에 따른 일본에서의 유의미한 방송 콘텐츠 기획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E&M의 음악 사업 기획 이쪽은 음악 콘텐츠 체험 공간 M스토어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모션 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오쇼핑 한번 볼까요? 오쇼핑의 마케팅은 홈쇼핑 유통 채널의 적절한 신상품 기획 및 사전 마케팅 방안 마련해라. 오쇼핑의 MD CJ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오. 이런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네. 느낌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네. 아까 좀 그죠? 유추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예. 좀 생각보다 어렵네요. 어렵나요? 한번 아까 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외부 환경의 변화, 기술적인 변화 또는 사회적인 변화. 여기 CGV의 홍보 보면 어머니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키즈 시네마 이런 거 보시면 사회적인 변화로 유추할 수 있거든요. 가족 중심의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네네.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그 어떤 그 행동들이 확산이 되고 있으면 영화도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보러 오고 싶은데 애들이 떠들어. 네. 이거 피해 줄 것 같아가지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못 보러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쪽에도 비즈니스가 커질 수가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CJ 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 이거는 모바일 쪽의 기술적인 변화 확산이 되면서 이쪽에도 분명히 비즈니스의 어떤 기회들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옆에 보면 나열해 놓으면 다 여기 적용이 돼요. 네. 그루밍족 유행, 이거는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것도 사회적인 변화에 해당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먼저 뽑아 놓으면 그 질문, 주제에 있는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부분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까 제가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라 그랬죠. 그 뒤에 질문들을 보면 그 뒤에 그거예요, 다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키즈 시네마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영화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영화 산업, 영화관 산업에. 네. 그러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겠구나. 어떤 영향을 받지?
그러면은 나의 직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죠. 예, 굉장히 유추하기 쉬워요. 네. 예,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유추가 돼서 제가 딱 예상한 문제가 나왔으면은 정말 탄탄하게 준비한 것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만약에 이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게 나왔다. 그래서 거기 준비된 자료로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참신한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허술하더라도 탄탄한 근거가 있는 게 더 중요할까요? 이게 아까 평가표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평가표를 보면 열정, 창의, 소통, 팀워크, 합리적 의사결정 이거를 골고루 챙겨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많이 놓치는 게 창의하고 팀워크 부분을 많이 놓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골고루 어쨌든 챙겨내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심층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내가 지원한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팁 하나. 내가 지원한 곳이 CGV지만 E&M의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접목시키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제일제당과 푸드빌과 무엇인가 협업을 하면은 좀 더 나은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시너지 방안, 계열사 간의 시너지 방안 이것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여기서 뭘 점수를 딸 수 있느냐 하면 대부분 여기서 창의적인 점수, 창의의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계열사 간의 시너지 방안을 꼭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툭툭 던지듯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매출의 향상이 되는데 수익은 어떻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건 없고 그냥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친구가 그 회사에서 그 직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야. 그렇게 마구마구 던지는 친구들 나는 창의 점수를 받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받지를 못합니다. 일단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그 스코프, 어디 영역까지 본인이 하느냐, 아레나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런 거에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장을 무엇인가를 딱 했으면 그 논리가 무엇인가를 말 구조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어떤 자료를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합리적 의사결정에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구조를 두 가지식으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논거를 뒤에다 항상 받쳐주는 이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전략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정말 아낌없이 천기누설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신의 한 수가 있다면 딱 요거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함께 빛나는 별이 되라. 말이 너무 멋있네요. 보시죠. 네, 저도 감동해서 이 말 만들어 놓고 감동하는데요. 예, 아까 그 평가 항목 중에 대부분 놓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네. 팀워크. 팀워크. 팀워크를 많이 놓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저 상대와 나는 경쟁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죠? 상황이 맞긴 맞아요. 네.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친구를 떨어뜨리고 제가 잘 못하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붙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토론 면접하고 PT를 하고 토론하고 할 때는 토론하면 꼭 한두 명씩은 대화에 참여를 전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까 그런 거죠. 저 친구 내가 이길 수 있겠다. 계속 누르는 거죠. 말 한마디도 못하게. 네. 나는 저 친구 이겼어. 나는 내가 합격하겠는데 이렇게 뿌듯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물론 말 한마디도 못했던 친구들은 소통에 모든 것에 뭐 소통, 창의든 열정이든 아무것도 점수를 받을 수 없어서 탈락해요. 네. 그럼 그 친구를 이긴 이 지원자는 합격이냐? 아닌 거죠. 소통을 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팀으로서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팀의 의견을 가지고 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친구는 같이 마이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이겨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혼자 빛나는 별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빛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팀워크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함께 빛나는 별이 되라고. 좋다. 감동적이죠. 혼자 너무 좋아하시네요. 근데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 CJ그룹 하반기 공채 전략에 대해서 태성쌤과 짚어봤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유출하고 그 잠적을 하려고 했는데 내일 하루 더 나와요. 하루 더 나오시고 잠깐 피해 계셨다가 예, 잠깐 피해 있다가 예. 다시 그럼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성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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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00만 취준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리라는 코너입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거장.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힘들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체외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임진욱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임신욱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수원 지역 구인기업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GS하이텍이며 채용 분야는 소방시설 시공기술자 2명입니다. 소방설계, 현장관리, 시공, 견적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원 요건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 경력자이며 오토캐드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 3천만 원 이상
연 4천만 원까지 면접 시 협의 조정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 확인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소방시설 시공 기술자 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반월동에 위치한 소방시설 공사업체 JHENC이며 채용 분야는 회계, 자금, 경영 업무 전반을 담당할 재무회계 사무원 1명입니다. 지원 요건은 고졸 이상 학력 및 3년 이상 관련 경력 소지자의 경우 응시 가능하며 금융회계학 계열 전공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30만 원 이상 월 250만 원까지이며 면접 시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 8월 20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회계 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부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장에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그런 부당한 일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이 안방 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진원 쌤, 저희가 앞에 오프닝에서 살짝 이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채용을 갑자기 취소해버리면 정말 이 면접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공을 들였는데 정말 분통이 터질 것 같거든요. 실제로 주변에도 좀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네, 일단은 그 대기업도 많이 있지만 이번 건은 사실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게 좀 이슈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인사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신세미 캐스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아니면 주변에 혹시 이런 일 겪은 친구들이 있나요? 저는 다니다가 갑자기 뭐 한 달도 안 돼서 취소를 하시는 경우를 봐가지고 근데 그것도 되게 좀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원증도 받고 다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취소를 하면은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럼 이 주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 네. 먼저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H제약회사에서 면접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동안 잠잠했던 채용 갑질이 또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네.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대응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다시 채용 갑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신세미 캐스터가 어떤 안건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채용 갑질 기업인 H제약회사는 외국계 제약사 중에서도 매출이 상위권이라서 많은 취준생 분들의 선망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H제약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채용 사이트에 영업부 경력 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 채용의 경우는 제약 영업 부분에서 보기 드물게 경력 무관의 조건을 내걸어서 지원자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1차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일정까지 알렸다가 서류 합격자 전원에게 돌연 채용 자체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H제약회사 쪽에서 설명이나 또 지원자들의 개인 정보 등이 담긴 서류 파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취준생들은 대기업의 채용 갑질 또는 일방적인 처사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취준생 사이에서는 이미 내정자가 있는데 채용 공고를 낸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도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여전히 취준생들을 괴롭히는 채용 갑질, 대응 방안은 없는 것일까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채용만큼 취준생들에게 간절한 게 없는데 맞습니다. 정말 부당한 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H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그 H제약회사 관계자의 말을 좀 보자면 일단은 채용 중단 통보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이 채용이 이제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공채가 아니고 또 경력직 채용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 본사,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본사에서 이제 전략이 좀 수정이 된 바람에 채용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채용 중단 통보에 대해서는 그다음 내부 사정으로 많은 이제 그 지원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알리고자 본인들도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노력을 좀 보자면 먼저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고 개개인마다 전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용이 좀 불가하게 됐다는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원하는 포지션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기회를 좀 제공하겠다라는 좀 막연한 그런 희망을 줬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좀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그런 내정자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도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방적인 그런 소통인 것 같은데 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이번에는 많이 채용을 했는데 그 많이 이제 지원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력 무관이고 또 네. 연봉 수준이 상당한 곳이기 때문에 많이 채용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력직이 있을 것이고 신입이 있을 거예요. 먼저 경력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력직을 보자면 이직은 상당한 모험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회사에서 재직 중이면서 서류라든지 면접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를 좀 지고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최종 합격까지 결과적으로 이 비밀이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최종 합격까지 해서 회사에 알렸는데 그러니까 기존 회사에 통보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채용 취소가 됐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런 뭐 포지션을 향후에 기회를 제공하겠다던가 이런 좀 막연한 인센티브라는 것은 사실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질을 당하고서도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취준생들의 현실이고요. 혹시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 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뭔가 채용 전에 있는 노사관계를 다루는 것이 과도적 근로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과도적 근로관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뭔가 이제 우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력직 지원자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통보했거나 또는 준비할 때는 연차를 쓰거나 또는 여름 휴가까지 막 연차 다 끌어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적인 또는 시간적인 손해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정부가 제 생각에는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하게 해주고 특히나 이직이 되게 잦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직에 대해서 이런 좀 법적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이직 절차를 명확하게 관리를 하고 회사 입장에서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 지침을 통해 명확하게 좀 권고를 준수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좀 없는 편인가요?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현재는 없고 실질적으로 이게 최종 합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불합격으로 통보가 됐다거나 하면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죠. 네. 그때는 이제 민사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완성된 이후의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도적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채용 전에 면접을 뭐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해버리면 네. 아직까지는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직 지원의 경우에는 뭐 손해가 이 신입 사원보다 명백히 발생할 수 있어서 맞습니다. 이거를 뭐 손해배상이라도 청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또 이게 경력 무관이어서 신입들도 많이 그렇죠. 지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분들은 더 좀 손해가 심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이제 인권위에서 다뤘던 것은 실질적으로 최종 합격이 불합격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좀 다뤄봤는데 이번 건은 조금 다른 것은 서류 전형을 합격을 했고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고 통보를 했다가 다시 그것을 번복한 경우거든요. 근데 우리 쪽으로 봤을 땐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명백하게 손해 본 것은 좀 발생이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이제 취업준비 인권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권 자체도 좀 디테일하게 보호가 돼야겠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땐 복잡한 이력서를 쓰고
또 면접이라는 그런 희망에 따라서 면접 준비를 하는 그런 또 시간적 또는 물리적인 그런 이제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아직까지는 이런 음. 실익이 발생한 사례는 크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 서류에서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탈락했을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실익을 따졌던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로 잠시 돌아보면 개인정보는 사실 기업이 당연히 유출을 하지 않겠다고는 말하겠지만 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유출이 된다면 민감하기 때문에 좀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 및 신상 유출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간접적으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또 제약업계 영업 쪽은 사실 되게 좁아요. 많이들 서로 알거든요. 이번에 저도 이제 누가 지원했는지 조금 알고 있긴 한데 네. 그런 것들을 만약에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서 알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커리어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엄격하게 좀 다뤄야 될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부분을 뭐 살짝 명시 같은 건 할 수 없을까요? 추후에 이거에 뭐 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우리 회사에서 책임을 다 지겠다. 네. 이런 문구나 그런 걸 넣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채용 시험에 탈락한 그 입사 지원자들이 관련 서류를 돌려주도록 한 법률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에 도입된 채용 절차법에 따르면 그 만약에 기업은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 14일 이내로 입사 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올해 신입사원 입사 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채용 서류 반환제를 모르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모르는 구직자가 아직까지 70.7%에 달했고요. 네.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9.3%에 그쳤습니다. 특히 네. 지원한 기업을 상대로 이걸 실질적으로 요청한 구직자는 얼마나 있는지 봤더니 12.5%에 불과했고 실제로 반환 요청을 했더라도 한 38% 정도는 이것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요. 돌려받은 것도 그러니까 일부의 서류만 돌려받은 지원자가 25.4%로 아직까지 이 채용 절차법이 명확하게 지금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이렇게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70.7%에 달하는 구직자가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 걸 몰랐을 텐데 앞서 저희가 살펴본 사례에서는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반환을 했다 이런 내용은 없던 걸로 봐서 그쵸. 이런 절차가 좀 무시된 걸로 보이는데 기업 입장에서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왜 반환을 안 하고 뭐 파기를 정확히 안 하는지 기업 입장에서 어떤 좀 이익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인사팀 일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 채용은 되게 바쁜 업무 중에 하나예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은 파쇄기에 돌리는 게 또 맞기도 하고 소위 이제 서류를 잘 없애는 게 또 하나의 의무긴 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채용이 끝나버리면 또 그냥 창고에 쌓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허다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채용 절차법도 지금 도입된 지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근로자 또는 기업 또한 이것들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마 이거는 파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제거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일례적으로 봤을 때는 꽤 있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각성 또는 이게 개인정보 보호란 것이 충분히 회사에서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이 법적인 조항에도 불구하고 채용 서류를 받아내주지 않는다고 해도 취준생들이 법적으로 밀고 나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준생 안방 대감으로서 의견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오늘 이제 사례는 사실은 주변에 저도 이제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들 희망을 품고 있었을 것이고 서류 작성 또한 보통 뭐 평균적으로 한 3시간 정도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이번 서류는 정말 공을 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뽑기도 했고 그다음에 경력 무관이기 때문에 신입과 경력이 정말 대거 지원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이것을 불합격으로 다시 그냥 돌려버리고 면접 우리 안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갑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근로기준법 또한 이제 근로계약서를 쓴 이후에 대해 다루는 건 당연하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과도적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취업준비생 지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각지대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고 기업 또한 이것들을 의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나오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세미캐스터의 촌철살인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취준생들한테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갈 텐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변명을 어느 정도 잘 꾸며서 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준생들의 노력만큼이나 기업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채용 공고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오늘 안건에 대해서 쌤의 촌철살인 한마디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주제를 다뤄봤어요. 그다음 김규원 노무사랑 저랑 이제 같이 많은 주제를 나눠봤는데 네. 한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보면 일단은 지금 나오는 주제들의 대부분이 일단은 그 법적 권리망에서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계속 그 취업준비생들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이 부분을 의거해서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기업들에서 이거에 대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도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취업준비생을 힘들게 하고 또한 이것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 보니 전혀 이제 윤리의식을 갖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법적 권리망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식을 갖추는 교육들이 같이 병행되면 충분히 지금 이제 취업준비생들의 인권이 올라갈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두 분의 진심이 담긴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송쌤이 취준생 입장에 서서 권리에 대한 열변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송진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